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두피 문신 영상을 찍었어요. 그냥 그래서 옷이 검은색이고 영상 찍는 김에 같이 찍으려고 해서 인셀덤 영상도 찍으려고 합니다. 잠깐이라도 찍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지난번에 제가 인셀덤 쓰고서는 부작용으로 얼굴에 가정주름, 홍조, 기타 등등 이제 이상 반응이 왜 생기는지, 화장품을 어떻게 써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역시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셀덤 쓰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보셨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제가 쭉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인셀덤 제품을 사용을 해서,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피부가 이게 따갑고 빨갛게 일어나는 홍조라고 하시잖아요. 그 붉음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홍조가 발생을 하고요. 피부가 간지럽고요. 피부가 따갑고요. 피부가 건조하고요. 피부가 뭐라고 해야 될까? 염증 반응도 잘 생겨요. 유분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피부가 어떻게 하면 빨갛게 안 보일까? 왜 내 얼굴만 이렇게 빨갛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번 영상 댓글에 길게 달아놓기도 했지만 알려드리려고, 네, 감기는 많이 났어요. 기침만 좀 합니다. 달아놓기도 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홍조, 간지러움, 따가움, 건조함, 각질이 일어나는 것들, 기타 등등 해서 전부 다 한 가지 원인이에요. 결국 원인은 똑같아요. 똑같은 원인인데 증상에 따르게 발현되는 것 뿐이죠. 자, 홍조가 빨갛게 왜 생기냐? 피부에 데미지를 입어서 홍조가 생기는 거예요. 홍조가 생기는 원인은 뭐라고 했죠? 혈류가 몰리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었으니까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른 증상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이쪽에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밖에서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해가지고 핏줄이 비추는 게 있어요. 제가 제 고객 관리하신 분 중에 있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혈관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홍조를 말씀드리면, 피부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회복하려고 혈류들이 몰려서 생기는 증상이 맞습니다. 혈류가 몰리는 과정, 혈류가 왜 몰리냐? 상처가 나면은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팔 같은데 상처가 나도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보시면 어떻게 되죠? 빨갛게 변하죠. 피부색이. 혈류가 몰리는 거예요. 피부에 데미지를 받으면 우리는 몸이 수복을 하기 위해서 혈류를 보냅니다. 영양 공급도 해주고 내 자가 수복을 위해서 치료도 해주고 기타 등등. 왜냐하면 피가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혈류가 몰리면 어떻게 되죠? 열이 나요. 열이. 우리가 빨갛게 붓고하는 것도 다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근데 얼굴에 이게 생길 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얼굴이 빨갛게 되는 건 무슨 원인이다? 피부가 데미지를 입어서다.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러냐?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열이 난다고 하고 얼굴에 홍조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다쳤으면 그럴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운동을 하면은, 제가 자꾸 카메라를 가까이 오네요. 저번에도 가까이 찍었더니 너무 가까워서 제가 멀리서 찍으려고 하는데 자꾸 가네요. 홍조가 생기는 원인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얼굴에만 열이 발생을 하는 건지, 여기만 빨갛게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건지, 내가 몸에서 염증이 아니라 몸에서 열이 나는데 얼굴이 같이 빨개지는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몸에서 열이 나고 전체적으로 열이 나. 간단하게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저도 감기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열이 나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얼굴만 보이기 때문에 얼굴만 빨개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얼굴에 지금 홍조가 있어요. 홍조를 띠고 있으니까 이거 얼굴이 지금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감기에 대한 열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해열제 먹고 열이 떨어지면 얼굴에 있는 열기도 빠지는 거고 빨갛게 됐던 게 덜 빨개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홍조가 있어. 얼굴만 빨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발생되는 과정을 보세요. 몸에서 전체적으로 열이 나는 건지 얼굴만 그러는 건지. 근데 얼굴만 그렇다면 얼굴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면 어느 정도 나아지겠죠. 자, 첫 번째, 얼굴에 간지럼증이 있어요. 염증 반응입니다.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화장품을 잘 바르는 것보다 피부 회복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칼집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소독을 해줘야 되고, 피부 회복을 도와주는 재생 크림이나 재생 약품을 발라야겠죠. 의약품을 발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했어. 세균성이야.
막 이렇게 뾰루지도 올라오고 여기 막 고름도 생기고 하고 있어. 이거는 뭐죠? 염증성이에요. 세균성. 피부 안에 모공 안에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돼가지고 안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죠. 내 피부를 지켜주는 아이들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가지고 세균들이 죽었어요. 그 시체들하고 세균들이 피지를 먹고 싸질러 놓은 똥이죠, 똥.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고름으로 변해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안 잘 해주셔야 되고요. 소독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열이 발생하고 하니까는 피부 진정성 진정 패드나 얼굴을 차갑게 해주는 것들도 동반이 되면 좋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얼굴에 세균성으로 감염이 됐으면요,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만지면은 손이 더럽잖아요. 손에 있는 세균이 얼굴에 더 많이 묻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짜거나 하면 점점 더 커지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자,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 피부에서 열이 발생을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열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수증기가 아니라 수분이 많이 빨리빨리 기화가 되겠죠. 그럼 이 기화되는 거를 우리 피부가 막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하냐면은 여기 피지 분비, 유분량을 늘립니다.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유분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여기가 개기름이 번들번들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개기름이 번들번들해요. 건조해서 생긴 유분인데 개기름이 번들번들하고 자기가 피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성 피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거거든요. 홍조가 생기고 열이 발생을 하고 피부가 건조하고 자기가 지성인 줄 알아요. 이러면 관리가 잘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관리가. 건성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성 피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피부가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네. 얼굴에 기름기가 많이 돌고 유분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내 피부가 되게 굉장히 건조해서 내 피부를 내 몸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유분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피부에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피부 타입을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찾아보면 많이 나오겠지만 내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순식간에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내가 세안을 했을 때 피부가 확 땡기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다 뭐예요? 건성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지성이에요. 세안을 했을 때 유분기가 거치면서, 지성 피부가 유분이 많잖아요. 피부가 피지 분비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거치면서 이 유들유들하게 잡아져 있는 윤활유액이 씻겨 나가면서 피부가 확 땡긴단 말이죠. 이게 지성 피부 특징이에요. 세안을 하면 굉장히 땡깁니다. 건성 피부는 그러면 땡길까요? 아니요, 안 땡겨요. 세안을 하시고 나서 피부가 땡긴다고 느끼시는 분은 99.9% 전부 다 지성형의 피부예요. 중성 피부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성 피부예요. 아셨겠죠? 그럼 건성 피부의 특징은 뭐죠? 세안을 해도 땡기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화장품을 덜 바르게 돼 있습니다. 건성 피부가 그래서 수분 보습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얼굴이 안 땡기기 때문에. 지성 피부들은 유분기가 딱 거치면은 피부가 땡기기 때문에 자기 화장품 잘 발라요. 근데 오히려 건성 피부들이 화장품을 더 잘 안 바르죠. 그러니까 피부가 더 손상될 확률이 큰 거예요. 건성 피부가. 조금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건성 피부의 특징이 뭐냐? 건성 피부는요,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모공이 작아요. 모공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유분 분비가 많이 안 되고 피지 분비가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공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좀만 바르거나 색조를 해놓으면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요. 이게 건성 피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건성 피부가 한번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거의 대책 없이 쭉쭉쭉 망가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건성 피부는요, 트러블 발생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건성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죠? 아니요. 건성 피부는 굉장히 빠르게 늙어갑니다. 건성 피부는 지성 피부에 반해서. 왜냐면 이 피지라고 하는, 이 유분기라고 하는, 개기름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인공 자외선 차단제고요. 인공 수분 크림입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은 피부가 쉽게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건성 피부가 홍조 발생이 되고 피부 장벽이 깨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지성 피부가 아니었는데 건성 피부가예요. 건성 피부가 갑자기 유분이 많이 흐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개기름이 막 흐르고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성 피부인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지성 피부용 화장품을 써요. 알코올성이 들어있는 것들을 쓰고. 그럼 피부가 데미지가 심한 겁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될 거 1차적으로 뭐 이런저런 설명했지만 1차적으로 오늘 하셔야 될 거, 내가 피부 타입이 건성인지 지성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모공이 작아요. 그런데 세안을 했을 때 안 땡겼어요. 피부 뭐예요? 건성 피부예요. 그럼 건성 피부 관리에 맞춰서 홍조 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홍조가 생기기 전에는 얼굴에 유분기도 없었어요. 근데 홍조라는 게 생기고 나서, 제가 홍조하는 건 토탈적인 복합적인 얘기예요. 얼굴에 트러블이나 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막이 벗겨지면서 갑자기 없던 유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뭐예요? 이거는 지성 피부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개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개기름은 일단은 기름종이로 걷어내세요. 걷어내시고서는 수분 보습부터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분팩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얼굴에 보습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개기름이 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부가 장벽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피부 장벽이 뭘까요? 우리가 아는 피부 장벽. 피부 장벽은 이 피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 각질층입니다. 각질층. 근데 피부 장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이 각질층에 유분, 수분의 밸런스도 있지만은 각질층의 두께도 있고요. 피부의 모든 상태를 토탈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때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됐다고 하면은 면역력도 떨어진 상태라고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 각질이 굉장히 얇아져 있고 수분도 떨어지고 보습력도 떨어지고 유분기도 별로 덜 나.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토탈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피부 장벽을 우리가 살리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피부 장벽을 살리려면 우리가 피부 장벽을 살리려면요, 피부 장벽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피부 이 장벽층을 회복시키려면 이 각질의 두께부터 올려야 되는 겁니다. 각질이라고 해서 각질 제거 해내시잖아요. 각질 제거는 제가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각질 제거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피부 장벽을 살려야 되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피부 장벽을 깎아먹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 장벽을 깎아먹는 행위들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알카리성 세안제로 너무 빡빡 뿌득뿌득하게 세안을 한다든지, 지금 여기 기계가 없네요. 기계 같은 걸로 피부 기계 있잖아요. 기계 갖다 자꾸 얼굴을 다 문댄다든지, 이렇게 세안을 할 때 때타올이나 스크럽제 갖다가 얼굴에 세안을 한다든지, 겉에 때를 벗긴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행위들이 각질층을 얇게 만드는 1차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 피부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두 번째 단계, 이거는 내 피부의 약산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피부의 약산성화. 거기에 들어가는 게 1차적인 게 세안제인 거예요. 약산성 세안제.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토너 계열의 스킨, 토너. 여기 모든 사장님들이, 사장님들이라고 하네. 고객님들이 쓰시는 1차적인 이거 있죠. 첫 번째 거. 이거는 부스터예요. 인셀덤은 부스터입니다. 다른 데는 스킨이나 이런 토너 계열이 있겠죠. 근데 피부가 장벽이 깨진 분들은요, 이렇게 딱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피부 결 정리한다고 해서 알코올성 토너 같다고 이렇게 문대지 마세요. 피부 그것도 똑같이 장벽 깨뜨리는, 피부 각질층 얇게 만드는 짓이에요. 그거 하지 마시고 요 첫 번째 쓰는 단계 1차적인 것들에 부스터나 스킨에 약산성을 피부 타입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그 약산성 상태로 도와주는 1차적인 화장품의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약산성 세안제를 쓰고 피부를 약산성화 시켜주는 1차적인 기초 제품, 딱토 말고요. 닦아내는 토너 하지 마세요. 화장솜 그거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이런 제품들을 저의 기초 베이스로 깔아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얼굴의 약산성화예요. 약산성화. 피부가 면역 체계가 이게 올라가면요, 여드름도 잘 안 생기세요. 우리가 좁쌀 여드름이라고 해서 면포성 여드름 생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피부가 그래도 여드름, 좁쌀 여드름, 면포성 여드름은 생겼지만 세균 감염이 안 돼서 그렇게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염증성이 아니라, 염증성은 화농성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굉장히 빨갛게 올라오고 짜지지도 않고요. 예, 사진 그냥 띄워드릴게요. 그런데 얼굴의 면역 체계가 약산성화돼 있어서 얼굴의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면 피부 트러블이 잘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트러블도 잘 생기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얼굴에 약산성화 설명을 했었어요. 두 번째, 각질 제거 같은 거 하지 말고 피부에 데미지 주는 스크럽제 같은 거 쓰지 말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피부 두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피부가 열심히 재생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밖으로 밀어내 주잖아요.
피부 밖으로 밀어내 주잖아요. 그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의 첫 번째 단계가 보습인 겁니다. 보습. 지난 시간에도 엄청나게 설명했지만 보습. 얼굴에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보습이에요. 그런데 그 보습이 어떻게 되느냐? 보습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밍젤을 여기다 이렇게 발랐어요. 카밍젤을 발랐어요. 이렇게 바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얼굴에 바로 보습이 될까요? 보습 바로 안 돼요. 촉촉한 느낌은요, 감각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지 이게 피부 보습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굴 땡기실 때 우리가 보습제, 크림, 화장품 바르면 얼굴이 금방 유해져서 안 땡기잖아요. 그거는 겉에 유분기가 돌면서 기름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피부가 팽팽하게 땡겼던 게 살짝 늘어지기 때문에 다시 땡긴 감이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으로 얼굴에다가 막 열심히 발라요. 그러면은 이 피부에 보습이 딱 잘 필까요? 수분이 잘 먹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순식간에 보습이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인셀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 시장분들 제가 보습 잡는다고 해가지고 보통 화장품 바르면요, 이 수분젤 하나만 갖다가 막 2시간씩 바를 때 있어요. 먹이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나만 얼굴에다 2시간 동안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피부 관리 받은 것처럼 얼굴이 틀려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습은요, 한 번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보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품으로만 보습이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화장품으로 보습을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필요해요. 그럼 뭐죠? 정상적인 식습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물 잘 드시고 잠 잘 자야 된다 뜻이에요. 물 굉장히 잘 마셔야 돼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게 얼굴로 물이, 수분이 보습이 돼가지고 올라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장님들 콜라겐 많이 드시잖아요. 콜라겐, PC 콜라겐부터 해서 저분자 콜라겐도 해서. 근데 콜라겐 드시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 때문에 드시는 거면 드셔도 되세요. 콜라겐 백날 먹어봤자 얼굴에 와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콜라겐 팩 해봤자 얼굴에 수분 보습, 주변에 콜라겐이 얼굴 위에 있으면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수분들을 끌어당겨요. 제가 그래서 냉장고에 콜라겐 팩 넣어서 쓰는 건데, 주변에 수분을 잘 끌어당기니까 얼굴에 수분을 머금게 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걸 쓸 뿐이지. 뭐 어쨌든 콜라겐은 조금 비싼 거 쓰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물 잘 먹고 잠 잘 자고. 자, 두 번째 보습을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피부 보습 있잖아요. 피부 보습을 할 때 이거를 해서 한 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번 나눠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이게 우리 피부예요. 이게 진짜 우리 피부예요. 우리 피부란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가 부스터를 뿌려볼게요. 이게 설명이 아마 편할 거예요. 이게 젖었죠? 순식간에 젖었죠? 그쵸? 여기는 안 젖었고, 이게 굉장히 잘 젖잖아요, 티슈가. 근데 우리 피부는 뭐예요? 굉장히 물을 안 먹는 티슈나 스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피부는요. 우리 피부는 수분에 굉장히 냉정해요. 우리 피부는요, 과립층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수분을 아예 차단을 합니다. 우리 화장품이 피부 안으로 침투를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과립층이라고 하는 층에서 수분을 딱 막아버려요. 수분을 막는 이유는 뭐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외부 노출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제가 옛날에 영상 찍으면서도 설명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이 우리가 이거 잘 먹는 피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수분에 배척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장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질층부터 해야 되는데, 각질층도 수분이 되게 잘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수분이 잘 먹는 우리가 피부 타입이라면 세숫대 이렇게 해놓고 얼굴 딱 쳐박고 있잖아요. 그럼 얼굴 보습으로 꽉 차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안 그러죠. 코팅된 우삼처럼 물은 다 튕겨 나온단 말이죠. 우리 피부가 그렇게 수분에 많이 냉정한 피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피부 조직 얘기해줬죠. 얽히고 설켜 있다고. 피부 틈 사이사이에 여기서부터 해서요, 수분을 조금씩 해서 계속 발라가지고 조금씩 스미게 해서 밀어 넣는 거예요. 이 손가락 4개 간단히 얘기해서, 자, 이게 지금 피부 제일 끝에예요. 여기가 각질층이란 말이에요. 이 검은 데가 각질층이. 그럼 이 윗단계부터 해서 수분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계속 비집어가지고 조금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기가 힘든데 이게 보습이 한순간에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내가 엄청나게 건조하고 피부가 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이거 화장품 한두 번 바르고 5분, 10분 발라가지고 그게 순식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먹이고 또 먹이고 먹이고 또 먹이고 시간 나면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해서 이 물이 흡수 안 되는 이 스펀지 같은 내 피부에다가 이 위에부터 해가서 계속 채워가지고 점점점 채워가지고 밑에까지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위에를 다 채워줘야 된다. 그거를 보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습이라고 맨날 설명드리는 거는 이걸 보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맨 위에다가 화장품 한번 찔끔 바르고서는 끝나는 게 보습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특히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피부는요, 화장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겉에가 말라 있으면은. 화장품은요, 피부는 있잖아요. 피부가 피부 조직이 수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겉에 말고 속에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안에는 물을 이렇게 버주면은 버주는 대로 콸콸콸콸 마셔요. 근데 피부 겉에는 이렇게 물을 부어주잖아요. 그럼 다 뱉어내요. 튕겨낸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보습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보습하기가. 조금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보습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습은요, 물로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수분, 유분. 이걸 수분이라고 하고 유분이라고 해요. 카밍제니까 수분이죠. 유분 여기 들어있어요, 같이. 수분하고 유분이 섞여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수분하고 유분을 섞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피부에서 왜 피지 분비를 하죠?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보충해주는 게 크림입니다. 물론 영양 성분도 들어있지만은 그냥 저는 기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정제수잖아요. 이거 수분젤이고. 요런 물을 피부 안에 조금이라도 가다 놓기 위해서 쓰는 게 유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수분을 발랐으면 유분을 꼭 덮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분을 요만큼 바르고 유분을 덮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분만 발라가지고 피부 보습이 될 거면요, 화장실에서 물만 이렇게 끼얹고 나오면 수분 보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물이 얼굴 피부에 보습이 안 되는지 아세요? 물은 분자가 피부 안에 스미는 분자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화장품하고 또 틀린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정제수나 대부분 이런 거는 피부에 이 피부 각질층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 속이 아니라 흡수되게끔 도와주게끔 나와 있는 다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물 갖다가 보습이 된다 그러면 그냥 물만 뿌리고 앉아있겠죠. 물 뿌리고 식용유 바르면 보습 다 되게요? 보습제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애들은요, 전부 다 유분 성분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보습 단계의 끝판왕이 뭐죠? 바세린이에요. 바세린. 뭐예요? 그 다음에? 오일이에요. 오일 계열들. 그러면은 이 안에 그냥 오일 계열들만 발라주면은 이게 보습이 잘 되냐? 그게 아니에요. 보습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것 뿐이에요. 바세린은 아예 밀폐성이란 말이죠. 니베아 크림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애들도 다 밀폐성이에요. 보습 굉장히 잘 되죠. 근데 문제는 뭐죠? 유분 성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유분 성분이. 피부에 5대3의 유수분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수분이 5, 유분이 3이에요. 이 정도의 밸런스가 잡혀야지 피부가 좋은 피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오늘 두 가지 배웠잖아요. 첫 번째, 피부가 각질이 벗겨지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거죠. 제가 각질 제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피부 각질이 두꺼워야 돼요. 우리의 피부의 정상적인 각질의 두께는 이 정도예요. 그런데 각질이 이렇게 반 정도로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얇아진 만큼 화장품도 더 안 먹을 뿐더러 얼굴에 보습도 이 정도만큼 안 돼요. 이만큼 먹고 있던 각질의 두께가 요만큼으로 얇아졌기 때문이죠. 그럼 뭐예요? 피부 장벽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 장벽이 깨지는 원인의 첫 번째는요, 각질의 두께가 얇아지기 시작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각질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게 각질 제거예요. 그리고 각질 제거제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아하나 바하 성분의 각질을 녹여내가지고 꼭 각질이 난 것처럼 보여지는 각질 제거제 있죠. 그게 성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팔 뒤꿈치에 뿌리는 거 얼굴에 뿌리시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각질 제거제 발 뒤꿈치에 뿌리시잖아요. 그거 얼굴에 뿌리라고 하면 뿌리시겠어요? 안 뿌리시죠? 그거 다 똑같은 성분이에요. 아하나 바하 같은 성분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스크럽젤.
스크럽제 미세 알갱이잖아요. 이 연하디 연한 이 피부에 여기랑 피부 두께가 틀려요. 얼굴 두께는. 눈가는 더 틀리고요. 그래서 눈가가 건조한 게 심한 거예요. 제일 얇아요, 눈가는. 그 스크럽제 갖다가 얼굴에다 문대버리잖아요. 그러면 피부 겉에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같이. 껍질이. 각질 제거를 하는 사람들은요, 피부에 면포성 좁쌀 여드름이 해결이 안 됐을 때만 하는 거예요. 피부 각질이 너무 두껍게 올라와가지고 안쪽에서 유분이 배출이 안 돼서 피부에 자꾸 트러블이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각질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각질 제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각질 제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냥 효소 세안제에 붙은 인셀덤 있잖아요. 그런 거 클리너 파우더, 피파인 같은 들어있는 효소 세안제, 그런 걸로 각질 제거 순하게 하셔야죠.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얼굴에 유수분 밸런스 잡아주는 거, 유분 밸런스 잡아주는 거. 제가 엄청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세안제를 쓸 때 왜 약산성 세안제를 쓰느냐면 얼굴에 기름기를 남기기 위해서예요. 일부러 기름기를 남기기 위해서요. 그럼 세안할 때 뽀드드득 나는 세안제는 뭐예요? 피부 각질을 또 다 깎아먹는 애들이에요. 유분을 다 날려버리고 피부를 지켜줘야 되는 성분을 많이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것들은 많이 쓰시면 안 되세요. 그냥 기분 좋다고 쓰실 분들은 쓰세요. 근데 뭐 피부 좋을 일이 없어요. 절대로.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르세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잘 아세요. 머리 비누 있잖아요. 비누로 머리 감는 분 계세요? 비누로 머리 감는 분들 계시냐고요? 있겠죠? 네,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빨래 비누로 머리를 감든 세수 비누로 머리를 감든 간에 비누로 머리 감아보세요. 머리 이거 뻣뻣해지죠. 빗자루처럼 변하잖아요. 뻣뻣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알칼리성 세정력이 유분을 걷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머리에 유분이 걷어지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얘도 두피도 피부잖아요. 건조해져가지고 비듬이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같은지. 이게 알칼리성 세안제, 강력한 세정력을 가진 비누로 머리를 감게 되면은 머리가 뻣뻣해지는 게 피부에 이 머리에 유분기가 싹 제거가 돼서 그래요. 그걸로 얼굴 세안하시는 거랑 똑같으세요. 세정력 강한 알칼리성 세안제로 뽀드드드드드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하시는 게 머리 비누로 감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세안을 하셨을 때 피부가 이렇게 미끌미끌 거려야지 피부에 좋은 세안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각질 제거하지 말고 세안제, 제가 방금 말했죠? 골라 쓰시고, 그리고 얼굴에 보습을 먹이는 거, 수분을 먹이는 건 어떻게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여섯 단계. 이게 100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피부 두께가. 100층을 내가 물로 조금씩 채워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분제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 많이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만큼씩, 콩알만큼씩 바르더라도요, 여기다가 많이 발라서 이렇게 층으로 얽히고 설킨 내 피부 사이에 수분을 이렇게 흘려서 넣어주는 거예요. 엄청 내 피부는 물을 싫어하는 스펀지다. 내 피부는 엄청 수분을 배척하는 피부다. 모든 사람의 피부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내 얼굴이 망가졌으면 보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화장품을 자주 발라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어떻게 하죠? 저녁에 어떻게 하죠? 점심에 건조할 때 어떻게 하죠? 저한테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하시고요, 점심에 건조할 땐 이렇게 하시고 저녁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말은 그렇게 물어봐서 하지만은 보습은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만약에 집에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화장품 갖다 내가 피부가 건조하고 망가진 사람이면 하루 종일 수분 보습을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피부에다가.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얼굴에 마스크팩을 얹어놓는 거예요. 화장품 발라놓고서.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도 얼굴이 망가진 피부가 보습을 채워서 피부 장벽을 올리기가 힘든데, 피부가 아예 망가진 사람이 대충대충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돼요. 보습은 뭐예요? 잘게 자잘하게 해도 많이씩 하는 것보다는 자주 하는 게 중요해요. 보습은 자주.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피부 각질층이 이게 수분을 이렇게 꽉 차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각질층이 화장품도 잘 먹고 외부
트러블이나 세균에도 굉장히 강해지는 피부 장벽층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걸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벽을 세우는 원리고요. 그리고 피부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당연히 홍조나 주름이나 다 복합적으로 좋아지겠죠. 하다못해 기미 주근깨도 잘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 오늘은 보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참 신기한 게 이 화장품 영상을 찍잖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벌써 30분. 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잊지 마시고 보습을 할 때 인셀덤 갖다 보습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제가 홍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안하고 나오셔가지고 크림 소량 조금 바르시고 카밍젤 바르세요. 크림 소량, 카밍젤, 크림 소량, 카밍젤. 근데 이렇게 바르시다 보면은 유분이 넘치기 시작해요. 유분이 넘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은 수분젤을 이거를 바르시지 마시고요. 원래는 부스터를 쓰셔야 돼요. 이 정제수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정제수가 필요한데 피부가 지금 데미지가 입어서 따갑잖아요. 만약에 따가우신 분들은 이거 쓰지 마시고 그냥 그만 바르세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유분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피부가 따갑지 않잖아요. 그때는 이 부스터를 얼굴에 뿌리세요. 이렇게 뿌리면 이 정제수 물기 있죠. 이 물기가 유분기랑 섞이면서 안쪽에 물기를 밀어 넣어줘요. 같이. 그러면서 피부가 약간 쫀득쫀득해지는 찐득찐득해지는 상태로 변할 겁니다. 요 유분기가 사라질 때까지 요 정제수를 계속 뿌려가지고 계속 화장품을 밀어 드세요. 그럼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이게 평소에 부스터 뿌린 거랑 완전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해보세요. 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잡히는 거 제일 빠르게 아는 방법이 뭐냐면요. 화장품 바르실 때요. 피부가 쫀득쫀득해지는 겁니다. 딱 붙어요. 손 갖다 대면 착착 붙어요. 이러면 내 피부가 유수분 밸런스가 잘 잡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는 끈적이는 거 싫다. 그럼 평생 유수분 밸런스는 피부에 못 잡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끈적이는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쫀득쫀득해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세안하시고서 크림 먼저 해요. 크림 소량.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크림 소량. 카밍젤 소량. 보이시죠? 소량이에요. 소량. 이거 섞어 바르셔도 되세요. 크림을 먼저 바르라는 거는 크림을 바르면 수분이 더 잘 들어간다고 했죠. 제가 설명드렸죠. 대부분 건조하신 분들이니까 두 개 섞어 바르면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다 발라서 피부에 다 집어넣으세요. 다 집어넣어놓고 크림도 찍어서 바르고 영양 크림을 이 정도 찍으세요. 이 정도 찍어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거를 얼굴에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나머지를 코에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굉장히 조금이죠. 딱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수분 카밍젤 또 찍어서 바르세요. 이렇게 바르시다 보면은 기름기가 더 많이 남게 돼 있어요. 유분기가 더 많이 남게 돼 있어. 왜? 둘 다 수분보다는 정제수라는 물보다는 유분이 더 많이 섞인 애들이니까. 그러면 그 기름기가 많이 남기 시작해서 막 반짝반짝 거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부스터 있죠? 부스터를 뿌리세요. 뿌려서 이렇게 바르시면은 이렇게 발라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각질층을 천천히 적셔준다 생각하시고 물기를 적셔준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휴지를 물에 딱 담그면 어떻게 되죠? 이 끝에부터 쭉 스미면서 들어오죠? 화장품을 그렇게 스미게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부의 각질층을 수분으로 다 채워주는 단계가 되면은 피부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져요. 네, 치료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가성주름이든 홍조든 또 뭐죠? 이렇게 각질뜸이든 뭐든 간에 피부 망가진 거 제일 처음에 살리는 방법. 그러니까 피부 망가진 거 제일 첫 단계로 해주는 건 겉에 얼굴 피부에 보습부터 잡아나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보습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 알려드렸죠. 물론 수분팩 1일 1팩 해주는 것도 좋고요. 힘들면 이거 발라놓고 수분팩 얹어 놓으셔도 되세요. 화장품 바르는 거 나중에 직접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도 드릴 거고, 얼굴이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분들 또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가성주름에 대해서, 모에 대해서 계속 할 건데, 좋아지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알던 인셀덤 제대로 쓰는 거 있잖아요. 메가도브 1일 한 세트씩 쓰는 거, 붓세븐
이딴 거 말고 정상적으로 발라서 관리하는 루틴. 제가 알려드리는 루틴으로 하셔도 화장품 하루에 10분 이상 15분 이상 바르셔야 돼요. 물론 인셀담하고 조금 틀릴 뿐이지만.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보습 잘 하시고 피부 장벽 얼른 올려가지고 다음 단계까지 같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피 문신하고 갑자기 영상 찍었는데 오늘 편집하려면 한 10시간 걸릴 것 같아요. 감사하고 피부들 다들 건강하시고, 네, 항상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생각은 들어요. 누구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